할머니, 왜 냄새나요? 5살 손주가 할머니 손을 뿌리치며 한 말입니다. 그 순간 강영자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주는 그대로 엄마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돌렸습니다. 딸은 엄마 좀 더 신경 쓰세요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영자 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매일 씻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97%가 노인 냄새를 가지고 있지만 본인은 모릅니다. 가족들은 알고 있지만 차마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손주는 할머니 품에 안기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빨래를 따로 합니다. 딸은 방문 횟수를 줄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이 바로 냄새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 문제가 점점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냄새는 강해집니다. 아무리 씻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씻으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더 멀어지고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에는 분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저는 유명한입니다. 71세 노인의학 전문의로 30년 넘게 현역으로 진료하며 이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냄새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손주가 다시 안기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냄새의 정확한 원인과 완벽한 해결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정보를 놓치면 가족과의 거리는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 얼마나 심각할까요?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97%는 노인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인식하는 비율은 단 3%입니다. 나머지 94%는 자신에게 냄새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입니다. 90%가 이 냄새를 느끼지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냄새납니다라고 직접 말하는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가족들이 조용히 멀어집니다. 손주는 할머니 품에 안기지 않고 며느리는 빨래를 따로 합니다. 딸은 방문 횟수를 줄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느껴지죠. 냄새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노화 때문입니다. 땀의 변화, 피지 성분 변화, 입안 세균 증가, 몸에서 생물학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냄새는 다시 올라옵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돼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주와 자녀는 그 냄새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 문제가 당신의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고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노인 냄새는 단순히 한 가지 원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3가지 생리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며 이 3가지가 서로 작용하면서 복합적인 냄새가 형성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구조적인 원인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원인을 이해하면 어떤 부분을 관리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땀의 변화입니다. 65세가 넘으면 땀샘의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 따르면 땀샘의 활동량은 평균적으로 40% 이상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는 땀이 많이 나는 것이 불편했을 수도 있지만 노화로 인해 땀 분비가 줄어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땀이 적게 나오면서 체내 노폐물이 농축되어 배출됩니다. 이때 나오는 땀이 노네날이라는 냄새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노네날은 지방산이 산화되어 발생하는 물질로 젊은 사람의 땀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며 몸에서 나는 특유의 노인 냄새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이 물질은 수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 세척만으로는 제거가 어렵습니다. 특정 부위에서 특히 많이 분비됩니다. 목 뒤, 귀 뒤 등 부위는 체온이 높고 피지선이 집중된 곳이기 때문에 노네날이 쌓이기 쉽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피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량 자체는 줄어들지만 피지의 성분이 바뀝니다. 젊었을 때의 피지는 피부 보호 기능을 하며 수분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노화로 인한 피지는 끈적한 성분이 많아지고 산화되기 쉬운 구조로 바뀝니다. 이로 인해 세균 번식이 쉬워지고 냄새가 강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 변화는 특히 겨드랑이, 목 뒤, 코 주변, 머리 뒤쪽 등 피지선이 발달된 부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부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빠르게 쌓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귀 뒤나 목 뒤는 씻을 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위를 소홀히 하면 냄새는 점점 강해집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냄새의 핵심 발생 지점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입냄새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50% 이상 감소합니다. 침은 입안 세균을 씻어내고 입안의 산도 pH를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줄어들면 입안이 쉽게 마르고 세균이 빠르게 증식합니다. 이로 인해 입에서 나는 냄새가 강해집니다. 또한 잇몸 질환이나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등이 분해되면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입냄새는 하루 중 특히 아침에 심하게 나타납니다. 밤새 침 분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세균이 증식하고 잇몸 상태가 나쁜 분일수록 입냄새는 강해집니다. 단순히 양치질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구강청결제나 수분 섭취가 병행되어야 개선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땀, 피지, 구강에서 동시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샤워만 해서는 냄새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냄새의 핵심 부위를 정확히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씻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정보를 저장해 두십시오. 아래 버튼을 누르세요. 이걸 놓치면 가족과의 거리도 더 멀어집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냄새는 계속 쌓입니다. 특히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입안은 냄새의 90% 이상이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이 네 곳은 눈에 잘 띄지 않아 소홀해지기 쉽지만 반드시 매일 집중적으로 씻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거품형 세정제를 사용해 자극을 줄이고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이나 강한 비누는 피부를 자극해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지를 깨끗하게 제거하면서도 피부 보호막은 유지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구강 청결도 중요합니다. 하루 2번 이상의 칫솔질, 하루 1번의 혀 클리너 사용,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입이 마르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무설탕 껌도 침 분비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단순한 생활 습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는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지금부터 바로 실천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정보를 저장해 두지 않으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이제 냄새를 없애기 위한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3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에게 적용해보고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단순히 씻는다고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냄새가 발생하는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루틴을 실천해야만 진짜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루틴을 정확히 따라 하십시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산부위 집중 씻기입니다. 일반적인 샤워가 아니라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세 부위를 정확히 씻어야 합니다. 목 뒤, 귀 뒤, 겨드랑이. 이 세 곳은 노네날과 산화된 피지가 가장 많이 모이는 부위입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이 세 부위를 꼭 씻으세요. 절대 비누 하나로 대충 넘기지 마십시오.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해야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냄새 성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 온도는 중요합니다. 찬물은 세정력이 부족하고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씻은 후에는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눌러서 톡톡 두드리며 말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피부 자극 없이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2번째는 하루 8컵 물 마시기입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농축되고 냄새 성분이 진해집니다. 하루 8컵, 즉 약 1.5리터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컵, 아침 식사 30분 전 1컵, 점심 식사 전, 오후 시간, 저녁 식사 전, 잠자기 2시간 전에도 각각 1컵씩 마시는 방식으로 나누십시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침이 마르기 쉬운 분들은 수분 섭취가 구강 냄새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입이 마르지 않게 자주 물을 드시고 입안 세균 번식을 줄이십시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 전체에서 나는 냄새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3번째는 냄새 줄이는 음식 먹기입니다. 음식이 체취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녹차를 하루 3잔 이상 마셔보십시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억제합니다. 식사 후 1잔씩 하루 3번 꾸준히 마시면 냄새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구르트도 반드시 드십시오.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장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체외로 배출되는 것을 줄여줍니다. 매일 아침 요구르트 하나를 드시고 가능하다면 점심 후에도 하나 더 드셔보십시오. 반면에 마늘, 양파, 생선 등은 냄새를 강하게 만듭니다. 이 음식들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줄이십시오. 냄새가 심한 분일수록 이 음식 조절이 중요합니다. 이 3가지 루틴을 함께 실천하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느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산부위 집중 씻기, 하루 8컵 물, 냄새 줄이는 음식. 이 3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달라질 것입니다. 손주의 표정이 바뀌고 딸과의 거리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래야 이 방법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되지 않으면 잊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래 버튼을 누르십시오. 시작이 빠를수록 변화는 빨라집니다. 오늘부터 이 루틴을 실천하십시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 전체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어르신들의 변화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습니다. 단순히 냄새가 줄어든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소통,
그리고 삶에 대한 자신감까지 되찾은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경험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김정자님은 3주 만에 손주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주가 저한테 안기더라고요. 6개월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아이가 가까이 오는 걸 꺼려했는데 냄새가 사라진 후 다시 품에 안겼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니가 뭔가 달라지셨어요. 집안 공기도 달라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78세 박영수님은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내가 제 옆에서 잠을 잤어요. 예전에는 냄새 때문에 각방을 썼는데 이제는 같은 침대에서 다시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69세 최순희님은 딸로부터 엄마 이제 냄새 안 나네요 라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자주 찾아오지 않았지만 루틴 실천 이후 매주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75세 이만호님은 시장에서 장사하며 주변 상인들로부터 요즘 인상이 밝아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젠 손님들도 먼저 다가와서 인사해요. 냄새가 줄었다는 걸 말 안 해도 느낍니다. 82세 김말수님은 요양원 간호사로부터 요즘 방이 참 산뜻하네요 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동안 본인의 냄새로 불편했을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77세 오정희님은 체육관에서 요즘은 운동 후에도 향이 좋아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땀을 흘릴 때마다 불안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운동을 즐기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68세 장순복님은 이 루틴을 실천한 지 10일 만에 친구 모임에서 화장품 냄새만 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 후 모임 참석률이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80세 윤영자님은 손자의 결혼식에서 며느리에게 팔짱을 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다가가고 싶었어요. 냄새 걱정이 사라졌거든요. 결혼식 이후 며느리와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74세 고명진님은 교회 모임에서 예전보다 훨씬 상쾌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냄새 하나 줄였을 뿐인데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79세 이정자님은 자신감이 생겨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단정히 다듬었습니다. 10년 만에 스스로 거울 보고 미소 지었어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70세 신명수님은 손녀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뒤 할아버지 냄새 안 나요. 라는 칭찬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를 피하던 아이가 안겼어요. 76세 박인혜님은 동네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어르신, 향수 쓰셨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 향수 안 썼거든요. 냄새가 없어졌다는 뜻이죠. 72세 이순자님은 그동안 손녀가 안기지 않아 속상해했습니다. 엄마 냄새 난다고 했어요. 그 말에 밤에 혼자 울었죠. 하지만 이 루틴을 한 달 실천한 뒤 손녀가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할머니 집에 자고 싶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81세 박혜수님은 냄새에 민감한 딸과 며느리 모두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까이 오지도 않던 딸이 팔짱을 끼고 시장도 같이 갔어요. 며느리는 이제는 차에 같이 타도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지 냄새 하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박혜수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78세 노영자님은 평소 모임에서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다가가는 게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 루틴을 3주 실천한 뒤 친구들이 먼저 옆에 앉기 시작했고 요즘 피부도 맑아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노영자님은 스스로 마이크를 들고 노래도 부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냄새의 원인을 알고 정확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변화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화장품도 아닙니다. 단지 매일 실천하는 습관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 아래 버튼을 눌러 이 정보를 저장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됩니다. 오늘 실천하지 않으면 내일도 같은 고민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이 정보는 가족과 당신의 거리를 좁혀줄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구독하고 따라하면 당신도 위 사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냄새 해결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부의 집중 씻기를 매일 실천하세요. 목 뒤, 귀 뒤, 겨드랑이를 약산성 세정제로 씻으십시오. 하루 8컵 물 마시기를 꼭 지키세요. 아침, 식사 전, 잠자리 전에 나누어서 마시면 됩니다. 냄새 줄이는 음식을 꾸준히 드세요. 녹차 3잔, 요구르트 1개는 매일 챙기십시오. 마늘, 양파, 생선은 줄이세요. 이 방법들이 효과를 보는 이유는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네날이라는 냄새 성분을 직접 제거하고 새로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피지 분비를 정상화시키고 입안 세균을 줄여줍니다. 몸 전체의 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일주일이면 본인도 느낄 수 있습니다. 2주일이면 가족들이 알아챕니다. 한 달이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며칠 하다가 그만두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실천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변화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향기 나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족의 기억에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입니다. 따뜻한 포옹, 웃는 얼굴, 그리고 깨끗한 향기. 이것이 어르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샤워 시간 5분, 물 마시는 시간 2분, 음식 챙기는 시간 3분. 단 10분이 어르신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꿉니다. 냄새가 사라지면 대화가 늘어나고 손주가 옆에 앉습니다. 더 이상 창문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딸이 안기고 며느리가 웃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냄새는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심지어 이웃들까지 냄새로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냄새가 나면 도움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도움을 주고 싶어도 망설이게 됩니다. 냄새가 사라지면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시 존중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이 바꿨고 어르신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지금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내일 하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십시오. 지금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방법을 저장하고 매일 확인하세요. 영상이 사라지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냄새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다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냄새는 청결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가족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리로 답합니다.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미 신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 뒤, 귀 뒤, 겨드랑이. 하루 2번.
약산성 세정제, 미지근한 물, 물은 하루 8컵, 식사 전, 오후 중간, 잠들기 전, 녹차 3잔, 요구르트 1개, 마늘과 생선은 주 2회 이하. 반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반복이 실천을 만듭니다. 실천이 변화입니다. 지금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저장하십시오. 이 정보는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다시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작해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입니다. 손주가 다시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편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올바른 냄새 관리로 가능합니다.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냄새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산부인 씻기, 8컵 물 마시기, 올바른 음식 선택하기를 실천하십시오. 이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구독 버튼도 반드시 누르십시오.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 후기를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을 다시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냄새 때문에 거리를 두던 사람들이 다시 가까이 올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구독 누르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한 달 후 완전히 달라진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의 경우 냄새로 인해 며느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가정 방문 시 창문을 열거나 세탁물을 분리하는 행동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크게 떨어집니다. 남성 어르신은 부부 사이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지낸 배우자가 냄새 때문에 거리를 두는 순간 심리적 상실감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냄새가 사라지면 이 모든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냄새를 해결하면 외출이 즐거워집니다. 지하철에서 불편한 시선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이웃과의 모임에서 걱정 없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냄새 하나가 바뀌면 사람들과의 거리가 바뀝니다. 다시 초대받고, 다시 이야기 나누고, 다시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문가인 유명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냄새는 나이가 드는 것의 일부이지만 포기할 이유는 아닙니다. 누구나 줄일 수 있고 누구나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조언을 기억하십시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는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선택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저장하지 않으면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좋아요도 꼭 누르십시오. 그래야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후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그 선택이 한 달 후 완전히 달라진 여러분을 만들 것입니다.